X12 Linear Momentum Conservation. Linear Momentum Conservation은 뉴턴's third law, action and reaction에서부터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파티클 1이 있는데 질량이 m1 그리고 포지션이 x1, m2, x2 이렇게 됐어요. Initially 최초에 요게 이제 argument가 time을 얘기하는 거겠죠. t equal 빵일 때 서로의 속도가 velocity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였다라고 한 거네. What is the velocity of the center of mass? 자, 이것만 보면 산수로 여기 두 개를 합치면 뭐 x1 닷 플러스 벡터 x2 닷 빵이다. 그럼 이제 보기 좋게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센터 매스는 이렇게 센터 매스 두 개를 그냥 막 더하는 게 아니라 weighted average라고 했죠. 그래서 센터 매스는 x1의 위치에다가 질량, x2의 위치에다가 걔의 질량, 그리고 전체 질량으로 에버리지를 시켜야지 센터 매스다. 자, 그러면 센터 매스를 알면 센터 매스의 velocit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센터 매스의 velocity를 구했어. 미분하면 돼. 질량은 뉴턴의 메카닉스에서 질량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속도로 바꿔주기 하면 된다. 여기서 다 가르쳐 줬네. 이 센터 매스가 최초에 얼마였는가를 생각하면 이 x2 여기 일단 0을 집어넣읍시다. t equal 빵일 때 값을 집어넣고 빵일 때 여기로 얘는 얘로 표현이 되는구나. 뺄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걸 대입한 거야. 그 대입하면 뭐가 얻어지는 거지? m1 빼기 m2 x1 닷 벡터 제로 m1 플러스 m2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센터 오브 매스의 액셀러레이션을 한번 구해보자. 센터 오브 매스의 액셀러레이션은 이 센터 오브 매스 벨로시티를 한번 더 미분하게 되는 걸 텐데 그걸 더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걸 얻는데 문제는 이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 X12 본문에 나오는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아느냐? 얘네들이 인터널 포스에 의해서만 인터랙트하고 익스터널 이거 두 개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주변에서 힘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M1 X1 더블 닷 M2 X2 더블 닷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뉴턴 법칙에 의해서 F1 F2가 될 것이고 F1이라고 하는 것은 external force가 없기 때문에 이놈은 2가 1에 주는 힘 이밖에 없고 얘는 1이 2에게 주는 힘밖에 없는데 뉴턴's third law에 의하면 1이 2에게 주는 힘과 2가 1에게 주는 힘 그 두 개의 힘을 합치면 항상 빵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얘는 빵이다. 얘를 잘 들여다보니까 얘는 요거를 center of mass velocity를 한번 미분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게 total linear momentum. total linear momentum은 바뀌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net external force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internal force만 존재하며 internal force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게 뉴턴's third law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시간 t equal 빵일 때 계산한 값이나 시간 t equal t 언제 무한대에 계산하더라도 이 값은 항상 같은 값이 되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의 미분이 0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항상 컨스턴트다. 그래서 아까 그 값을 카피에다가 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 t 콜 빵일 때 값을 얻은 것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뒤바꿔놔도 상관은 없는 거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성 두 개가 linearly dependent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베이시스로 잡을 것이냐? x1 닷을 베이시스로 잡고 싶다. 아니, 나는 x2 닷을 쓸래.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된다. Two balls of mass, capital M과 small m이 initial velocity capital V와 여기 small v로 head-on collision을 하였다. 이 그림 이렇게 찌그러진 거 너무 잘 그렸지? 내가 그렸어. The two balls of completely stop. 얘네들 t 콜 t0라는 순간 찌그러지면서 탁 섰어. After that, they reached the final state with the velocities. 이제 그 velocity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 디렉션이 요걸 n hat이라고 하는구나. 얘는 E1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힌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Same straight line as the initial velocity as shown in the figure. Describe the motion of the two-body collision. 이 두 개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얘네들은 two-body interaction이고 no external force. 바깥에서 얘네들한테 가해지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항상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컨서브 된다. Fnet 시스템의 F넷이 빵이면 그러면 P 캐피털 P라고 하는 그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M1 x1 닷 플러스 M2 x2 닷이고 이것은 무엇을 토탈 매스 곱하기 센터 매스. 왜냐하면 센터 x의 센터 매스라고 하는 것은 m1 플러스 m1 x1 m2 x2 m1 플러스 m2이기 때문에 요것은 토탈 매스 캐피탈 m에다가 이렇게 곱한 것이고 요것을 미분하면 한번 미분하면 지워버리고 캐피탈 M 요것을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붙이는 캐피탈 P라고 쓰는데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두 개의 매스 합 그리고 센터 매스의 velocity가 되는데 지금 이게 빵이라고 쓰잖아요. 왜 빵? 여기서 빵, complete stop, 완전히 이 과거건 미래건 어느 지점에서 0이라는 둘 다 정지했으니까 이 속도 이 속도 둘 다 빵이기 때문에 이때의 센터 매스는 당연히 빵이고 그게 빵이라는 걸 그러면 빵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때 이전 이후 언제나 리니어 모멘텀,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 이 좌표계에서 빵이다. 그럼 너무 좋잖아. 빵이면 합친 게 빵이면 둘이 어떻게 additive inverse가 되지. 서로 그 더해서 빵이 되는 그런 linearly dependent한 관계가 된다라고. 그 최초나 최후나 그때의 linear momentum, 최후의 after the collision linear momentum의 썸이 둘 다 같은데 같으면서도 빵이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 빵이라는 게 여기에 다 숨겨져 있다. 최초의 V하고 V가 E1 방향으로 V가 갔다. 캐피털 V가 E1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스몰 V 프라임이 그래서 통 튕겨나가서 얘의 방향이 N이다. 삿갓을 씌웠기 때문에 유닛 벡터이다. 자, 요 결과는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MV 플러스 M 스몰 V 이퀄 빵인데 얘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럼 스몰 V는 마이너스 M분지 캐피털 M
V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 대입한 거가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캐피탈 V 프라임도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보면 한 놈이 n 방향이면 한 놈은 마이너스 n 방향이다. 한 놈이 2원 방향이면 한 놈은 마이너스 2원 방향이다. 이런 말을 back to back 이런 거 이제 head on collision이라고 하고 정면 충돌. 치킨 게임 한다 그러면 정면 충돌하지. 정면 충돌. 그리고 정면 충돌한 다음에 튀어나가는 게 서로 등을 보면서 이렇게 각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서 서로 이걸 등을 보이면서 back to back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head on collision 결과는 back to back이 나오게 됩니다. 자, we consider the momentum transfer that determines. momentum transfer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이 요건 좀 small m이나 capital m이 있는데 얘들이 모멘텀이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최종에서 최후를 최종에서 최초를 빼버리면 돼. 근데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있으니까 얘를 열로 이사를 시키면 얘가 일로 이사 오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지. 그치? 프라임끼리 하고 언프라임드끼리 덧셈에서 빵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스몰 m을 한쪽으로 보내고 캐피탈 m을 한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뺄셈 등의 부호가 반대다. 왜 반대? 뉴턴스 third law에 의해서 이 작은 놈이 어느 모멘텀 예를 들어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갔으니까 이 최종에서 최종에서 최초를 빼면 어디 있지? 빼면 요런 방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스몰 m이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델타 PM이라고 합시다. 어떤 모멘텀이 생겼냐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던 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일로 튀어나가. 그 맞은 방향이 정확하게 이 라인으로 맞은 게 아니라 요것을 상쇄시켜야 되니까 요쪽 그 가운데 사이 방향으로 때려야지 결국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튀어나간다. 얘기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캐피탈 M이 맞은 그 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이 되겠고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 백투백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번. 여기에 그 스프링을 이렇게 동용해가지고 캐피탈 M과 스몰 M을 이렇게 오그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무줄로 묶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정지하고 이 내부에선 정지하고 있는데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센터 매스 벨로시티가 이렇게 동시에 다 한꺼번에 붙었으니까 캐피탈 M과 스몰 M이 함께 붙어서 V 센터 매스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고무줄을 이렇게 톡 잘라버렸더니 이 안에 있던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똥 해가지고 요 왼쪽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놈이 더 빨리 갈 것이고 얘는 이 깎으로 밀렸으니까 느리게 가겠지. 자, 이런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콜리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 안에 이 스프링이 이 도중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스프링이 또 액션, 리액션, 텐션이 마찬가지지. 어떤 두 개의 매스가 있으면 텐션이 얘의 입장에서는 텐션이 이쪽으로 작용해요. 얘의 입장에서는 텐션이 이쪽으로 작용하듯이 이 스프링도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액션과 리액션, 다시 말해 어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힘을 인터널 포스로 주고받을 때에는 그 힘의 합이 항상 0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뉴턴스 third law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는 결국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컨서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주의해야 할 것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컨서브 하지만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컨서브 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스프링 안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로 숨어져 있다가 탕 튕겨나오면서 그 숨겨진 에너지가 얘네들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숨겨있던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은 젊은이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포텐셜을 갖고 있지. 아직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직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 엄청난 학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 포텐셜이 있다. 여기 포텐셜이 있는 게 포텐셜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키네틱 에너지로, 눈에 보이는 에너지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숨겨진 포텐셜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 에너지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텐셜이 숨겨져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컨서브 되긴 하지만 겉보기에 나타나는 키네틱 에너지는 컨서브 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델타 X만큼 찌그러뜨려서 얘네들을 이렇게 봉합해 놓았을 때 그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초에는 통째로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문제 M 토탈 M 그리고 센터 매스 벨로시티 스퀘어로 에너지가 있었다. 자, 이때 이들의 센터 매스는 두 개의 매스에 의한 weighted average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는 센터 매스를 누가 가르쳐 줬거든.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 봐야 되겠죠. 센터 매스를 미분하면 센터 매스의 속도가 나올 것이고, 이때 여기에 이 충돌을 한 이후에 캐피탈 V와 스몰 v로 움직였을 것이고, 이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컨서브 되기 때문에, 인터널 포스는 토탈 리니어 모멘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익스터널 포스가 없기 때문에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탈 리니어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센터 매스의 속도는 인베리언트하다. 그 값을 어떻게? 미래 충돌 이후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두 개의 값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 세 개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여기다가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집어넣어서 최초의 키네틱 에너지와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종의 키네틱 에너지라고 쓰고, 이때 여기 센터 오브 매스 시스템,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VCM이 지금은 0이 아닌데 VCM이 빵이 되는 좌표계로 여기 VCM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문제풀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 나도 똑같이 VCM하고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얘를 봐. 그러면 이때 얘는 M과 M이 정지해 있는, 아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 요렇게 돼 있는 순간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고, 요렇게 했다가 스프링이 탕 하면서 얘가 양쪽으로 백투백으로 날아가는 것을 이 뛰어가는 사람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으로 가서, 그 말은 갈릴레안 트랜스포메이션을 좌표계를 VCM 이 빵이 되도록 하는, 요게 V 대신에 VCM을 넣으면 VCM 빼기 VCM 해서 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좌표계를 잡아서 거기에서 표기를 하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reduced mass가 항상 투바디 시스템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토탈 리니어 모멘텀을
센터 매스 프레임, 바가 붙어있는 센터 매스에서 프레임에서 보면 센터 매스 VCM이 빵이 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편리해진다. 자, 이때 왜 0이 되는가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빵이 되면 요것도 빵이요. 요거가 빵이니까 아까 기억나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 예비로 풀었던 거. 요거 기억이 나죠? 요것을 활용해서 두 개가 이제 back to back이 된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이 두 개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두 개의 velocity는 linearly dependent 하게 되고 키네틱 에너지 같은 걸 쓸 때 이런 항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계산이 아주 단순해져 버리게 됩니다. 왜? 요거하고 요거와 더하면 빵이니까 각각의 제곱은 같다라고 하는 쉬운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R은 X1 빼기 X2예요. 그래서 요거를 relative coordinate vector라고 해. relative coordinate vector. 이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는 이 relative coordinate vector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kinetic 에너지가 2분의 1 mu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스퀘어. 이때 mu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duced mass 두 개의 mass의 product 나누기 sum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본문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 이 두 개의 입자가 힘을 주고 받는 두 개의 입자가 한 개의 입장에서 나머지를 바라봤을 때 상대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F1, 2 이게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두 개가 나머지 하나를 바라봤을 때 걔의 위치가 되는 거고 이 힘은 결국 이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acceleration하고 상관이 있어. 그때 mass가 그냥 mass가 아니라 reduced mass가 나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velocity는 결국 이 상대적인 좌표의 그 포지션 벡터의 디퍼런스, 상대적인 displacement, relative displacement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결국 상대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을 뽑은, 무슨 속도에서 무슨 속도, 두 개 서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relative velocity가 되고 이 relative velocity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뉴턴 3법칙이 결정하는 토탈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썼을 때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요것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조건에서. 요거에 때려 넣으면 전체 velocity V로 팩터 아웃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에라를 못 찾았네. 여기에 바가 이게 몇 점짜리야 도대체? 이 바가 다 빠졌네. 세상에. 내가 먼저 발견했지. 아깝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지금 센터 매프 이게 프라임이 없는 것인데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운동 에너지의 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을 생각하는데 각각의 속도의 제곱에다가 질량에서 2분의 1 했는데 이것을 이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표현한 운동 에너지와 또 나머지 찌꺼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 억지로 넣었다 뺐다를 해봅시다. 자, 요걸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게 V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본 이 물체의 속도 거기다가 센터 매스
속도를 더해야지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에서의 속도가 나. 같은 방식으로 이 다른 입자 요것의 속도는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본 속도 그리고 센터 매스의 속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A 더하기 B의 제곱은 너무 잘 나가는 A제곱 플러스 2AB B제곱 같은 방식으로 써서 전개를 해라. 그러면 이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센터 매스가 상수니까 이 센터 매스는 상수니까 상수인 거를 먼저 끄집어내면 얘의 개수는 토탈 매스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센터 매스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m 곱하기 v바 그리고 캡 스몰 m 곱하기 v바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센터 매스 하나도 없는 거 요 성분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것은 항상 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는 이것의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0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센터 매스 프레임을 좋아하는 것이고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는 이 항마저도 없어지는데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없어지는 항 말고 이거는 임의의 좌표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 친구가 여기도 계속 줄줄이 사탕이네. 바가 모두 다 빠졌는데 세상에. 자, 요거 두 개의 산수를 해보자. 그걸 산수를 잘 해보면 그 두 개의 산수란 전체에서 Translational Kinetic Energy, 센터 매스의 모든 물체가 한 점을 이루면서 동시에 운동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버리면 이 찌끄러기만 남는데 이 찌끄러기가 계산을 잘 해보면 최종적으로 2분지 1 뮤가 Reduced Mass Product 나누기 Sum 곱하기 Relative Coordinate. Relative Coordinate는 상대 속도 벡터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임의의 좌표계에서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의 성분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고 이것을 Translational Kinetic Energy라고 하는데 이 Translational Kinetic Energy는 서브스트럭처가 없고 이 두 개의 질량이 달라붙어서 평행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센터 매스 프레임으로 가면 날아가 버리는 소멸해 버리는 것이고 그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살아남는 이 성분은 항상 투바디의 문제에서 2분지 1 reduced mass의 relative velocity의 스퀘어다라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결론이고 이렇게 relative velocity의 그 제곱 2분지 1 뮤 relative velocity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딱딱한 막대기에 붙어 있으면서 뱅글뱅글 돌 때에는 바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또 어떤 그 분자 운동을 할 때에는 그 결과적으로 분자 어떤 그 아이디얼 가스의 그 전체 키네틱 에너지에 합의되어서 그게 온도를 결정하는 그런 물리량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투바디 시스템에서 리듀스드 매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센터 매스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항이 소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임의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를 센터 매스 프레임에 두 물체가 붙어 있는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와 렐러티브 키네틱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relative kinetic 에너지를 표현은 항상 투바디의 경우 reduced mass는 product 나누기 sum 곱하기 relative velocity 스퀘어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나오고 그 rigid body motion에서 이건 이제 rotational kinetic 에너지를 해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